네, 다음 알아볼 카테고리는 범백이라는 질환입니다. 저는 이 범백을 처음 들었을 때 범백이라는 질환이 따로 있는 건 줄 알았더니 범백혈구 감소증이라는 질병의 줄임말이더라고요. 이게 굉장히 치사율이 높다고 하던데 어떤 질병인가요? 일단은 어린 개체에서 좀 감염이 잘 되는 편이고요. 네. 치사율이 90% 정도에 육박할 정도로 네. 이제 굉장히 위험한 질병이에요. 거의 모든 전염병이 마찬가지지만 담요 과정 내지는 이제 밖에 깨끗하지 못한 환경에서 좀 잘 걸릴 수 있는 그런 질환이고요. 네. 문제는 이 바이러스가 전염력이 굉장히 강한데 상온에서 1년까지도 살아요. 게다가 알코올 이런 걸로 죽지도 않습니다. 엄청 강력한 세균이군요. 네, 그래서 전염력이 굉장히 강하고 치사율도 굉장히 강해요. 그렇군요. 이 파보 바이러스라는 게 사실 개한테도 굉장히 치명적인 바이러스인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럼 개랑 고양이 둘 다 걸릴 수 있는 질병이라면 개에서 고양이로 감염이 된다든지 고양이에서 개로 감염이 된다든지 좀 이런 경우도 있을까요? 개가 걸린 파보는 고양이한테 가요. 근데 네. 고양이가 걸린 파보는 개한테 안 가요. 또 그런 차이가 있군요. 교차 감염이 가능하기 때문에 파보 바이러스가 있는 강아지 옆에는 아기를 두지 않는 게 좋아요. 그러면 범백에 걸린 고양이들은 어떤 증상이 주로 나타나나요? 범백혈구 감소증, 이 말은 백혈구가 엄청 떨어지거든요. 백혈구는 우리 몸에 이제 침입자가 들어왔을 때 싸우는 세포들이에요. 네. 그것들이 이제 거의 제로에 가깝게 떨어지기 때문에 면역력이 거의 없게 되고 2차적인 감염이 될 수 있고, 처음에 이제 아이들이 보이는 거는 식욕부진하고 구토 이걸로 볼 수가 있고, 이 바이러스가 골수 친화성이 있기 때문이거든요. 네. 골수를 공격하기 때문이에요. 골수에서 만들어지는 게 백혈구 말고 적혈구, 피, 혈액도 있잖아요. 그래서 빈혈이라든지 이런 것도 일으킬 수는 있어요. 단순히 장염만 일으키는 게 아니라 굉장히 신체 여러 곳에서 문제를 일으키는 질병인 것 같은데 치사율이 높은 만큼 좀 완치가 가능한지도 궁금하거든요. 파보바이러스 같은 경우에는 치사율이 90%까지 있잖아요. 네. 그래서 50에서 90% 정도인데 나이대에 따라서 조금 달라요. 그래서 나이가 어리면 어릴수록 3에서 5개월령의 고양이들은 치사율이 90%에 육박을 하고요. 그 위험한 고비에 3에서 5일을 넘기면 거의 살아나요. 근데 이제 일단은 그만큼 그 3일 안에 폐사될 가능성이 엄청 높은 질병이기 때문에 이거는 나이에 따라서, 그다음에 그 아이의 이미 이완된 상태, 임상 증상의 그 정도에 따라서 좀 달라질 것 같아요. 하지만 한번 치유가 되면 거의 평생 안 걸리는 그런 질환이에요. 네. 만약에 이제 이걸 이겨낸다고 하면, 잘못되지 않는다고 하면은 완치는 가능한 질병이죠. 네. 어쨌든 한 번을 잘 넘기는 게 굉장히 중요하겠네요. 초기에 그 시기를 잘 넘기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초기 증상을 잘 파악하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그 골든타임을 넘기고 나면은 아이가 굉장히 회복하기가 힘들 것 같은데, 혹시 뭐 구토나 이런 증상을 보일 때 파보만의 특징이 있을까요? 뭐 색깔이 달라진다든지 아니면 뭐 좀 그런 부분들이 있을까요? 일반적으로는 이제 식욕부진이 먼저 오기 때문에 애들이 못 먹기 때문에 위액 구토를 하는 경우가 많아요. 네. 위액 구토는 이제 맑은 그냥 거품 섞인 액체만 토한다든지, 아니면 담즙까지 끌어당겨가지고 토를 하면 이제 녹색, 노란색 이런 식으로 보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일단은 구토감이 있기 때문에 밥을 못 먹어요. 그래서 그냥 사료 구토보다는 그런 식으로 이제 맑은 액체 이런 구토일 가능성이 많고요. 구토가 엄청 계속 여러 번이 있다고 하면 위산이 되게 산성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혈액이 같이 섞인다든지, 왜냐면 식도에 상처를 주니까, 그래서 혈액이 섞인다든지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범백은 어떻게 예방을 할 수 있을까요? 고양이 이제 3종, 4종, 5종 백신에 모두 다 파보를 막을 수 있는 그런 저기가 들어있고요. 그래서 이제 제일 쉬운 예방은 백신, 개체 수를 좀 유지해 주는 거, 그다음에 깔끔하게 유지하는 거. 그래서 소독을 좀 하시되, 이게 사실 파보바이러스는 좀 강력하기 때문에 락스, 희석을 한 락스로 죽을 수 있어요. 뭐 알코올 이런 걸로 안 되고 일반적인 사용하는 세제 이런 걸로 안 돼요. 근데 이제 락스가 32배 정도 이제 희석해서 할 수 있는데, 주변에 이렇게 뿌리기에는 뭐 이제 조금 좀 위험할 것 같은데. 독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차염소산, 이거는 무독, 무취, 무미. 그래서
독성이 거의 없기 때문에 네. 이걸로 조금 소독을 좀 자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얘네들은 자외선에도 죽거든요. 네, 그래서 정기적으로 햇빛 일광 소독도 좀 해주시고 파보 바이러스 같은 경우에는 부관과 분변을 통해서 이제 먹고 이렇게 핥고 뭐 이래서 이제 감염이 되니까 네. 화장실 소독도 깨끗하게 해주시고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네. 파보바이러스 같은 경우에는 보통 밖에서 들어오는 경우가 많나요? 아니면 실내에서도 좀 노출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나요? 일반적으로는 밖에 사는 고양이한테 많고, 왜냐면 이제 그 걸려있는 개체가 더 많은 거죠. 깨끗이 못한 환경 때문에. 네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밖에 사는 고양이 양주를 하실 때 걸려서 오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래서 양주를 했다라고 하면은 이게 굉장히 전염성이 강하기 때문에 네. 병원에서는 파보바이러스가 걸렸냐 안 걸렸냐 요거를 검사를 기본적으로 하기는 해요. 네네. 근데 집에 있는 고양이가 갑자기 생뚱맞게 파보에 걸렸다. 이거는 파보바이러스가 이제 밖에서 상온에 있어도 1년, 네. 그 다음에 온도가 낮아지면 더 오래 살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보호자의 발에 묻혀서 신발에 묻혀서, 그러니까 밖에 파보바이러스가 걸린 고양이의 응가나 오줌 이런 거 쌌을 수도 있잖아요. 그쵸. 근데 그거를 밟고서 이제 그 바이러스를 그대로 묻혀가지고 이제 이렇게 오시면 그게 이제 그렇게 퍼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보호자의 위생, 개인 위생도 굉장히 중요한 게, 네, 그런 것 때문에 실내에 있는 고양이라고 해서 백신이 되어 있지 않으면 안심할 수는 없어요. 네. 이게 외출하거나 산책하지 않아도 충분히 노출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집사가 충분히 소독을 꾸준히 해줘야 되고 좀 그런 부분도 조심해야겠군요. 네, 집사 개인의 위생도 중요할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사실 치사율은 높지만 치료는 가능하다고 하니까 그래도 집사분들한테는 조금 희망적인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아이가 좀 뭐 식욕 부진이나 구토의 증상을 보인다면 병원에 가서 진찰을 받아보시고 치료를 제대로 받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고요. 또 예방을 위해서는 꼭 예방접종을 해야 된다는 거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고, 소독은 락스 그리고 타염소산. 차염소산을 이용하시면 좋다는 점도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